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매도의 기술, 매도 타이밍 잡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물린 주식 절대 존버하면 안 되는 종목, 그리고 존버해도 되는 종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매도할 때 모든 종목에 이 기술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매도의 기술은 추세 매매를 할 때 또는 신고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중소형주의 이 매매 방법이 조금 더 잘 통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겠다. 그래서 매도하던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팔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순간은 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본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또 오르겠지 뭐라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타임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매도 타임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만 잘 사면은 수익이 괜찮을 건데,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하기는 참 힘들죠. 그리고 저점 매수를 잘 하는 것도 힘듭니다.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올랐을 때 팔 수만 있다면 그래도 수익은 꽤 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가 힘든 거죠. 결국 주식은 매수는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매도는 아무데나 하지 못한다는 거, 바로 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에 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매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락을 한 이후에 U자형 반등을 하거나 N자형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자, 이 영상은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 그리고 신고가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겠는 사람들이 보면 좋겠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좀 더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특별한 기술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차트만 보고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예로 최근에 이제 대원,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삼양통상, 비상, RFHIC 등 5종목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종목 매매를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대원과 삼양통상 등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데, 자신만의 매도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매매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매도를 해야지. 고점에서 좀 떨어지면은 과거 고점 가격을 생각하면서 그 가격 오면 매도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욕심을 조금 줄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대원의 일봉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원의 경우 5월 초에 약 7% 정도 오르면서 전 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5월 30일에 최고가 21,450원을 찍었습니다. 14,000원에서부터 60% 이상을 한 달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게 5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추락하면서 사실상 4월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했으면은 약 60%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었을 건데, 한순간에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조금씩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니까 봉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면서 상승폭이 커지는데요. 자, 이럴 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은 거래량도 상승을 하고요. 봉의 크기도 더 커지는데, 자, 그러다가 장대 음봉이 한번 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큰 손들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쭉 하락을 한다는 것은 큰 손들이 물량을 다 털고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큰 손들은 또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매집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떴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의 경우에 겨울부터 서서히 횡보를 하다가 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고요. 한 달 정도 횡보를 거친 뒤에 3월부터 급등을 하게 되는데 16,000원 부근에서 34,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작은 양봉들이 서서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점을 찍은 3월 22일에는 장 중간에 최고 18%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는 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고점 대비 반 이상이 빠지면서 긴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자, 긴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떴죠. 자, 음봉이 뜨고 나서 그 다음날도 또 음봉이 뜨고 세 번째 날도 음봉이 떴습니다. 이 윗꼬리가 달릴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과 큰손들은 물량을 다 털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후로 서서히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21,0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이너스 40%까지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양봉에 긴 윗꼬리가 달린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뜨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자. 자,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로 삼양 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 4만원 초반대에 주가가 머물러 있었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승을 할 때는 짧은 봉들이 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봉들이 위치를 한다는 것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요. 자, 거래량도 보면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 고점에 가서 장대 봉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 이 장대 양봉의 경우 장중에 9%까지 주가가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4%로 마감을 했습니다. 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길이보다 긴 거죠. 그 다음 날에 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6일 날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전날에 장대 양봉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한 달 정도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다시 회복을 해서 전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고점에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하고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비상교육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비상교육 역시 4월 말까지 횡보를 하다가 자, 4월 말에 7,000원 부근에서 보름 동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 초반에는 봉의 길이가 짧습니다. 즉 상승폭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자, 마지막 고점을 찍기 직전에 봉의 길이가 상당폭 길어진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최고점을 찍은 5월 14일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최고점으로 29%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17%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긴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하게 되죠.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단 말은 고점 부근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털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장대 양봉과 함께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매도 신호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RFHIC인데요. 자, 이 종목은 5G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5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5일에 갭 상승을 하고 상당폭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날 장대 음봉이 뜨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2주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서 주가를 띄우면서 개미들을 꼬시고 그리고 위에서 물량을 터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큰 손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뜬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덤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템포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요 5월 10일 날 최고가 1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윗꼬리가 길게 달린 봉, 그 다음 날은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템표까지 해서 6개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고점에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뜬다. 장대 양봉이 뜨면 고점이 점점 다가온다는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개미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끝없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장대 양봉에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물론 장대 양봉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 개미들은 그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대 양봉이 온다는 거는 서서히 고점이 다가온다는 신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중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윗꼬리가 마감됐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생겼다. 그러면 사실상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점에서 물량을 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단타 세력들이 물량을 대부분 고점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손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많이 털다 보니까 쭉 주가가 크게 밀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또 상승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겠어, 아니면 이때 상승 막바지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버틸 수도 있는데요. 고점에서 윗꼬리가 생긴 다음날 만약에 음봉이 떴다, 특히 장대 음봉이 떴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준 사례 말고도 다양한 사례에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뜨면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고가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파르게 올라주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장대 양봉은 고점이 다가온다는 신호이고요. 장대 양봉으로 개미들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일단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뜨면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박수를 칠 때 거기서 떠나야지, 박수를 칠 때 거기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모여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2, 3거래일 정도는 오르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고 나면은 사람 심리가 더 많이 먹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때 팔지를 못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수익을 조금씩 쌓아 나간다면은 좀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자, 그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면은 좀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자,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 자체도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만 자, 쉽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자꾸 꼬실 때 매수를 좀 해볼까 말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 때가 마음도 편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봉과 거래량만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봉의 모양과 거래량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봉의 모양과 거래량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도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욕심을 조금 더 버린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